안녕하세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얼마 전에 가슴 떨리는 일을 당하고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가슴 쓸어내리는 65세 평범한 아줌마 김숙자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국회에 나가서 부르짖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줌마라 즐겨 듣는 연인님들 붙잡고 주저리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소름 끼치고 기막힌 일을 당했거든요. 아주 지금도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가 갈리네요. 이럴 때마다 마음 식히려고 열심히 식물들 들여다보며 막노동같이 분갈이용 마삭은 1톤씩 사들여서 씻고 말리고 하면서 힘을 빼는데 좀처럼 화가 안 가라앉네요. 뭔 일을 당했냐?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우주선 날아다니는 시대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상하게 멍청해지고 조선시대 쌈 싸먹을 정도로 여자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도태되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취미로 식물을 키워서 나눔도 하고 정보 얻으려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있는데 거기 자유 게시판에 식물 얘기 아닌 동물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는데 참말로 얼마 전에 고이 남자애가 자기처럼 못생긴 남자는 연애도 못하냐며 나라에서 이쁜 여자를 뽑기로 해서 사귀게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머리도 멍청하고 여자 알기를 무슨 뽑기로 사귀는 존재로 아는 무서운 애 아닙니까? 누가 낳아 키웠는가는 몰라도 다른 안 생긴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학원과 돌 동안에 그런 쌉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자는 오직 남자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어 정말 토악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위아래로 30년 차이들이 모여서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한탄을 했으니 아들 하나에 딸 둘인 저 같은 사람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요즘 20, 30대 남자들이 대체 뭘 잘못 먹었나 결혼 준비하다 말싸움 나서 홧김에 신부감을 어떻게 했다는 뉴스를 보면 여기가 인도인가 대한민국인가 구별이 안 갑니다. 엄마들이 기 살린답시고 오냐오냐 싸고 돌며 실패나 패배, 좌절을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 결혼 문전에서 횟가닥에서는 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인구 줄었네 어쩌네 하면 가소롭습니다. 실컷 낳아 키워서 장성시킨 애들도 돌보지 못하면서 머리 숫자에만 관심 많은 거요. 이 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양보다 질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말로 뽑기로 여자 나눠줘라 하는 놈들 바글바글 대봤자 예전과 달리 배울 만치 배운 여자들은 예전과 달리 결혼 안 해준단 말이죠. 차라리 혼자 살지. 혹시나 이거 듣고 있는 학생 부모님들 애 휴대폰 살펴보세요. 요즘 애들이 사달이니 뭐니 해서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으로 용돈 번답디다.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펴보세요. 기아 마실 분 여럿 있을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 지들끼리 그렇고 그런답디다. 우리 때 애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돈 번다고 바쁘니 방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로 온갖 요사스러운 것들을 보고 배운답니다. 거기에 딴에 아이와 못 놀아주니 마음의 빚인가 혼도 못 내고 그러지 말아라 말로 타이르고 그러니 못된 습성이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저 처음 결혼해서 남편이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애 낳고 배앓이가 심해 누워있으니 자기도 쫄쫄 굶다가
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합디다. 애 젖물려야 하는 저는 쫄쫄 굶기고요. 그래 우리 친정에서 오빠들이 와서 저 걷어가면서 헤어져라 마라 난리가 났고 그제서야 시집서 한참 했어요. 여자 지위가 그랬어요. 불과 40년 전에. 그런데 이후 40년 동안 저와는 다르게 여자들 대학 안 나온 애들 없을 정도인데 어리디 어린 게 여자를 추첨으로 나눠줘서 자기 같은 못생긴 도태된 남자에게 기회를 주라고 나대는 것부터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놈은 연애나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욕구 풀려는 거잖아요. 지나가다 이쁜 여자 보고 무작정 쫓아가는 놈과 다를 바 없는 놈입니다. 그놈 엄마 누군지 몰라도 잘 단도리 하세요. 일낼 놈입니다. 저도 아들 둬서 아는데 이놈 키우며 참 충격적인 일화가 많았답니다. 제가 여자라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자기 잘할 때하고는 또 다르다고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때가 중1이었는데 친구보다 키가 한 뼘 쑥 크다고 좋아할 게 아니더라고요. 반장한테 숙제도 안 묻던 놈이 여자 사진 얻어보려고 친하지도 않은 친구 형 쫓아다니며 그 전리품을 이불 속에 짱박아 놓은 걸 발견할 때의 그 짜릿하고 아찔한 전율의 순간을 이 나이 먹도록 잊지 못하네요. 자기도 처음 보는 거라고 심혈을 기울여 훑어보던 남편은 확실히 요즘 애들은 다른 나라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더니 이후로 애 데리고 목욕탕도 가며 생전 않던 애비 노릇을 조금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맘때 식물에 입문했는데 착잡한 마음으로 장 보러 갔다가 문득 작은 화분 하나 드리면서 기분 전환이 되어 시작을 했죠. 비록 자식 농사는 실패하더라도 화초 농사는 성공하고 싶었달까. 나름 위안도 되고 화도 삭혀지고 좋더라고요. 화분이 점점 늘고 꽃이 피고 집에 드나드는 친구들이 관심 가지니 지들도 으쓱한지 가끔 꽃화분 들고 오기도 하는데 딸은 확실히 어깨너머로 본 풍어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반면 아들은 영 맹탕입니다. 한 10년 차의 아들놈이 화분에 뜨거운 물을 주는 바람에 절반을 다 죽였는데 겨울에 베란다에 들여놓은 화분을 보고 문득 갑자기 애정이 터져서는 따뜻하게 해주려고 뜨거운 물을 줬답니다. 몸 녹이라고 그랬다네요. 하여간 생각이 매사 일방적이고 짧아요. 그러니까 춥다, 화분도 춥겠지, 따뜻한 물로 몸 데워라 이건데 그렇다고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팔팔 끓는 물을 퍼붓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제가 그날 열받아서 저녁밥 굶으라고 했더니 나보다 화분이 중하냐 헛소리 핑핑하고 속을 왈칵 뒤집는답니다. 딱히 멍청한 놈도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한 번 실수로 전교 1등까지 한 놈이거든요.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맹해, 아주 나사가 빠졌다 조여졌다 하는데 여기에 여자들이 남자만큼 배우는 세상에 왜 맹추들 뒤치다거리 하려고 결혼이란 걸 하겠습니까? 가만 보면 정말 똑똑하고 잘 자란 머리 트인 머스마들은 요리도 잘합디다. 이것도 창작의 영역이라 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자기가 곧잘 흉내내면서 이거하고 같이 먹어보니 맛있더라 떠올리며 자기가 해먹는 거죠. 어차피 목말라 냉장고 열면 야채 칸이며 주방에 양념이며 뭐뭐 쓰는지 알고 먹으면 이건 당근이구나 양파구나 아니까요. 그러니 같은 걸 보고 들어도 흡수하는 놈이 있고 보고도 모르는 놈이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들놈은 여동생이 둘이라 쿠사리 들으면서 아주 조금은 예민하게 기분 캐치하고 살림도 돕고 그럽니다. 이건 동생들과 저에게 감사해야 하는 일이죠. 장가가서 집 마누라에게 이쁨 받는 1등 조건인데 장가가서 안 하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남자 욕을 하냐면요. 어쩜 그렇게 늙으나 젊으나
주제를 모르고 들이댈 때 안 들이댈 때 분간을 못하나 이 말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있어도 내 주제를 알거든요. 뭔 소리냐. 가령 제가 과부고 우리 아들이 엄청 잘생긴 차은우 같은 친구놈을 데려왔다 하면 가슴에 흑심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수작을 부린다더라도 절대 내 위치에서 안 벗어납니다. 철저하게 엄마의 위치에서 잘 먹는 음식 들이대며 챙기고 친해지지요. 그런데 남자는 대뜸 내가 몇 년만 어렸어도 어쩌고 하면서 수작 부립니다. 여기에 반갑다며 악수나 하자고 들이대면 여자애는 언감생심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말도 안 섞을 아저씨를 친구 아버지란 이유로 거절 못하고 해줘야 하지요. 제가 이런 말한다고 남자 여자 갈라치는 못된 년 취급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누구 보고 한 말이겠습니까? 다 우리 집 남자 일이죠. 저번에 아들놈이 남편한테 얼굴 붉히며 그 집 고만하라고 눈 부라리며 최후 통첩을 했는데 아들 중2부터 34신 지금까지 저 멘트로 아들 여자친구 손 많이 만졌지요. 이러니 제가 식물에 안 빠지겠습니까? 그래 제가 두 딸들에게 최대한 식물 같은 놈을 만나라. 힘들어도 차라리 쓸고 닦고 결벽증이 있어서 여자도 딱 한 사람만 보는 사람하고 살지. 저렇게 처음 보는 여자가 젤로 이쁘다는 놈들하고는 엮이지 말아라 하거든요. 두고두고 속 썩는다고요. 잘못한 줄이나 아나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남자는 원래 그래. 다 그런다 이러니 반성의 여지도 없는 발바리들이죠. 그런데 우리 작은 딸 미진이가 웬 발바리 같은 상사를 만나 제대로 곤욕을 치를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엄마, 나 미치겠어. 우리 회사 임원 중에 젊었을 때 이혼 2번 하고 20년 동안 싱글인 상무 하나가 있거든. 어찌나 능글맞게 달라붙는가 몰라. 자기가 사장 친구라 자기 입김으로 내가 붙은 거라는데 어쩌라고. 밥 한 끼 사달라고 달라붙는데 아우 정말 싫어. 돌았네. 그러니까 2번이나 이혼하지. 지 눈에 보기에도 미진이 네가 이쁜가 보다. 똑똑하고 키도 훤칠하고 눈 제대로 달린 놈이면 마다할 리 없지만 양심 있어야지. 사장 친구면 나이 꽤 있겠구만. 나이값 못하고선. 나이가 뭐야, 아빠 또래야. 근데 자꾸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용기내 본다느니 마느니 해. 저번에는 남자 직원들한테 자기가 찜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사장님한테도 네 재수시될 뿐이니까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있지? 그러고선 나보고 윙크 찍 하는데 눈을 꼬매버리고 싶었다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비서학과 나갔냐고. 별의별 중늙은이가 들이대는 바람에 내가 찍은 선배한테 말 붙이기 눈치 보여.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나하고 거리 두는데 전적이 많은가 봐. 선배 아내가 슬그머니 일러주는데 이렇게 나간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일단 절대 1대1로 같이 있지 말래. 뭔 짓 할지 모른다고. 저번에는 멋모르고 커피 같이 마시러 갔던 선배 하나는 대낮에 회사 제끼고 드라이브 가지고 끌려가서 그 뒤로 헛소문 퍼져서 관뒀대. 돌았네 그거. 안 되겠다 미진아. 살살 다니면서 다른 데 이력서 넣어봐. 거기 그놈 때문에라도 오래 못 다니겠어. 나는 비서실 근무라 어떻게든 들키게 돼 있어. 확인 전화 한 통하면 바로 다른 데 갈아타려고 이력서 넣은 거 들키지. 입사 준비한다고 돈도 많이 쓰고 지금 옷값도 장난 아니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만둬. 요즘 비서 뽑는 것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냥 내가 마수에 안 걸려들게 처신 잘해야지. 사실 어딜 가나 그런 놈들이 있어서 그냥 내 인생의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보려고. 저번에는 점심 먹고 일부러 보는 앞에서 트림했어. 환상 깨지라고. 잘했지. 그러다 네가 좋아하는 남자 사원이 보면 어쩌려고. 그냥 실수인 척 신발로 밟아버려 볼 때마다. 하이힐에 밟히면 엄청 아프잖냐. 한 10번 밟히면 겁나서 근처도 안 올 것이다. 참 순진한 모녀의 대화를 들으니 감개가 무량하네요. 오늘날 내가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고 젠틀맨스러운 남자 1위로 인기 투표 탑 3에서 안 빠졌던 이유가 두 분 덕 아닐까 하네요. 이 순진한 여자들아,
누가 봐도 욕먹을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위로 들이미는 남자에게 뭣도 모르는 환상 가진 청년처럼 들이대면 정이 떨어진답니까? 약점 잡았다고 더 달라붙지? 막말로 미진이 쟤는 사장실 비서라는 이력 말고 그저 그래요. 요즘 안 이쁜 아가씨가 있나? 다 이쁘지? 머슴아들 괜히 아나운서 좋아하는 것처럼 회사원들은 괜히 사장실 근무한다고 하면 친분도 있고 여차하면 말 한마디로 자기도 잘라버릴 직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게다가 비서는 남자들이 간호사 다음으로 환상 품으면서 그런 직종이잖냐. 감히 말 못 붙여요. 겁나서. 사장한테 이러면 어떡해. 그러나 그 상무라는 아재는 또 나 정도면 비서하고 엮여도 뭐 이상할 거 없지 뭐 이런 스타일인 거야. 내 약점은 한껏 모래알처럼 어필하고 너의 약점은 한껏 부풀리는 거지. 그놈 너한테 딸 같네 어쩌네 소리 안 하지? 그런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아. 틀림없네 그럼. 그놈 아무나 걸려라 막 던지는 거야. 약간은 농담조지만 진심도 제법 있어. 세 번째 결혼을 꿈꾸며 흑심은 여전한 거야. 주책이지 하는 건 순진한 모녀의 생각일 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여직원 상대로 농담인 척 진담을 던지면서 속으로 음흉하고 본데없는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겠지. 그 노인네 아마 미진이랑 사이에서 애기 몽타주까지 그려봤을 거다. 소름 돋냐? 그래도 어쩌냐? 자유 대한민국에서 착각은 자유고 상상은 그놈 것인데. 암튼 애인 만들어. 마등석 같은 놈으로. 그 나이 먹고 돈 좀 있다는 이유로 나불나불 거리는 놈은 일단 피지컬로 누르면 찍소리 못하거든. 야 이놈아, 어디서 벼랑간 마동석 같은 사람을 구해. 맨 비리비리 멸치들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네 동생 고민 상담이라고 해주냐? 에라이 수채구멍에 빠져 죽을 놈아. 한참을 주절주절했는데 얻을 게 하나 없네. 아 뭘 얻은 게 없어. 내가 같은 남자로 그런 놈의 심리를 알려줬잖아. 대처는 알아서 해야지. 그 양반이 나 좋아하냐? 미진이 좋아하지? 야 좋아하긴 뭘 좋아해. 일방적으로 추궁거리는 거지. 저 자식이 지 동생은 수치스럽다고 난린데 강 넘어 불구경하고 있고 재밌냐? 넌 저녁 굶어 이 자식아.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아들놈 저녁밥을 하루 굶겼는데 한 일주일 굶길 걸 그랬습니다. 미진이가 지 오빠 말대로 마동석은 아니지만 키 190 울룩불룩한 체대 출신 후배를 섭외해서 보아라 하고 남친이라고 알렸다는데 이번에는 추궁거리는 게 아니라 괴롭힌답니다. 비서실 와서 사사건건 시비 털고서는 특히 전화라도 받으면 옆에서 방해를 한다는데 배알이 뒤틀려서 아주 대놓고 그만두게 하려고 들이대는 거죠. 어제 퇴근하자마자 손살같이 나가더니 그 근육맨 애인하고 뭐하고 놀았냐 실실거리면서 묻는다는데 측은덕 거릴 때보다 더 보아주기 흉하다네요. 다들 가질 수 없으니 부숴버리겠다는 심보 아니냐. 안타깝다며 혀를 찼지만 직급이 직급이라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놈이 가면 슬그머니 위로를 해준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마저 안 한답니다. 사장은 친구라고 감싸주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건가 모르겠지만 미진이는 여러모로 정 떨어져서 그만 다닐까 하는 중인데 그때가 이미 출근한 지 8개월 차라 앞으로 4달만 더 버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더 버틸 생각이었거든요. 일단 실업급여 받으면 조금 편한 마음으로 회사에 대해 여유롭게 알아볼 수 있단 거였죠. 당장 그만두거라 하고 싶어도 애새 대학 보낸 터라 당시 심리적으로 쪼들렸던 저는 그런 미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애미가 되어서 참 비겁하지요. 그런 내가 멋이 좋다고 미진이가 영화 보여준다고 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갔다가 그 인간을 만났습니다. 왜 그 딸에게 추궁거리고 괴롭힌다는 상사 말입니다. 손을 꼭 잡고 지하철 타러 가던 미진이가 갑자기 우뚝 서서 파르르 떠는데 그 앞에 웬 오소리처럼 생긴 남자가 서서 우리를 비릿하게 바라보길래 말없이도 제가 그놈이구나 짐작을 했답니다.
딸 볼 생각만 했지 이놈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한 저는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그래서인가 저벅저벅 우리 쪽으로 다가와 말을 붙이면서 이놈을 직접 대면하는데 참 재수없고 느끼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편도 오소리과에 능글맞아서 이런 유에는 적응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린내가 났습니다. 아이쿠, 우리 미진씨 어머님이신가 보네. 왜, 딸이 사윗감 보여주기로 하셨나? 하여간 따님 참 똑부러지게 키우셨더라고요. 보기에는 이지적이고 똑소리 나는 사장 비서가 남자친구로 아주 우락부락한 돌쇠 같은 놈을 사귄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보셨을란가? 참 얼마나 마음이 그러실까. 아니, 남녀란 게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상호 보완을 하는 건데 너무 육체파를 대놓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따님이. 그러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인데요. 사장 비서는 사람도 아니랍니까? 회사에서 남자친구로 어떻게 생긴 사람 사귀라고 매뉴얼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면 사귀는 거지. 거기에 그 친구 학벌도 좋고 끄리끄리한 집이에요. 이 나라서 아이스하키 아무나 시키나요? 안 그래도 상무님이 울라이 딸처럼 이뻐하신다는 소린 들었는데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참견 마세요. 자식도 없다면서 뭘 한다고. 미진 씨가 제 이야기 꽤 했나 보네요. 저에 대해 아시는 것 보니까. 저 보는 눈빛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니었나 본데 전 그냥 귀여워한 겁니다. 오해 마세요. 당연히 딸 같아서도 아니고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시대에 애도 없는데요. 무슨 딸? 처음에 스파크 안 튀어도 연이 되면 불같은 사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 남녀관계는 알다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왜? 그 녀석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어? 나도 그런데 많이 아는데. 미진이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불안함에 파들파들 떨며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놈은 그런 미진이에게 다그치듯이 몰아붙이며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따가 사장 미팅 끝나면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같이 있자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을 뿐 지금 기분 나쁘게 하면 사장한테 일러버리겠다 겁박하는 수준이었답니다. 이걸 보는 제 마음은 어땠겠나요? 당장 회사에 사표 날려버려라 소리 지르고 놈에게서 미진이를 떼어놓고 싶은데, 그런데 그 순간 묘하게 저는 이 느끼한 이놈이 눈에 익어서 누군지 생각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재수없는 눈매며 모든 여자가 자기를 원한다고 착각하는 이 버터스러움. 살살 상대를 조여들며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몰아가는 말본새하며 누군가가 떠오르자 저는 눈에서 번뜩 섬광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실라나? 아무리 봐도 나 아는 사람 같은데. 고령대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80학번 김진숙 아세요? 걔는 인화여대 나왔는데 내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쪽 처음 봅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진숙이 약혼할 때 저도 가서 봤었는데 그때 머리 5대5 가르마로 포마드 발라서 누르고 양복에 나비 넥타이 맸었잖아요. 엄청 늙으셨네. 그땐 정말 왕자님 같더니. 호텔 신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생사람 잡으시네. 아 맞다, 호텔 신라. 그때는 그렇게 불렀었죠? 에이, 다 기억하시면서 뭘 아니래. 진숙이하고는 연락하시죠? 둘 사이야 끝났어도 애가 있는데. 맞아, 진숙이 애가 그쪽 애였지? 세상에, 아직도 총각행세하고 다니세요?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정말. 미진씨, 어머니 모시고 가요. 난 사장 만날 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겠어. 제 말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상무는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갔고, 이에 저는 확신을 했지요. 그리고 그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 인간은 끝까지 저 모양이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추궁거리냐. 이가 드륵드륵 갈리는 게 제가 저놈의 살아온 인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교 동창 진숙이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와는 10년 전까지는 친했는데
재혼한 남편의 어머니가 아프면서 연락이 뜸하다 끊겼거든요. 그 친구야 워낙 잘 사는 데다 저도 애새 키우며 약간 박탈감이 들어서 굳이 찾지 않았는데, 하지만 내 딸 미진이를 위해서라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지요. 연락처를 알아낸 저는 그애에게 전화를 했고, 아주 새초롬하게 사모님처럼 목소리 깔고 전화를 받은 진숙이는 제 이름을 듣고선 바로 지지배야, 무심하고 나쁜 년아 하며 곧바로 여고생이 되었고, 저는 이런저런 안부를 전하며 언제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지요. 다행히 진숙이는 약 5년 동안 아픈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곱게 잘 떠나 보냈답니다. 당시 잘 사는 부잣집 아가씨인 진숙이가 데리고 들어간 아이 때문에 시댁에서 눈칫밥을 그렇게 먹었다는데, 그 일로 지금은 많이 마음도 풀어지고 남편과도 정이 붙어서 내 새끼 한답니다. 그러나 말하는 뉘앙스가 쌓인 것이 아주 많아 보였는데, 막 대학 졸업한 진숙이가 새 치여에 놀아나 돈만 억수로 쳐바르고 이혼녀가 되었던 일은 유일한 인생의 오점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 진숙이에게 가장 중요한 용건이 있었던 저는 시간 좀 빼달라고 부탁을 했고, 애들 다 키우고 할 일 없이 집에서 뒹군다는 진숙이는 바로 다음날 나를 잡았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 미진이에게 그 인간 출근하면 문자 좀 넣어달라고 하고서 진숙이를 만나러 가서 오전부터 거진 오후 3시까지 수다를 떨었답니다. 대학교 때 친구는 머리가 굵어진 후에 만나서 그런지 아무리 친해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중여고 친구는 그런 게 없다죠. 진숙이는 고상한 척 하는데 질렸다며 낮부터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약혼식에는 초대받아갔던 저는 결혼식엔 못 갔답니다. 아들 낳고 다음날이라서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지요. 이후로 진숙이를 만나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서로 하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제가 굳이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진숙아, 그래 너도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낳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남편하고도 잘 풀려서 다행이다 야. 말도 마라. 그 인간 생각하면 품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품고 있는 당사자는 나잖니. 나쁜 놈.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본 죄로 생겨난 애를 감히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 너는 아버지 없이 나 혼자 낳았다 그래. 웃긴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인간 안 닮았더라.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는 행동까지 다 나고 그놈 모습은 요만큼도 없어. 맞아. 체리는 너 혼자 낳은 애 같아 정말.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네가 견뎠지. 그때 참 너 인간극장에 나올 정도로 파란만장했었지. 두 번째 결혼 곧바로 한다 할 때 얼마나 걱정했던가 모른다. 네 시어머니 아프기 전까지 시집살이 말도 아니었잖아. 너 맨날 나 만나서 확 이혼하고 이 나라 뜨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더만 고상한 사모님이 되다니. 이제 체리도 나이 꽤 먹었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35이니까 한 34 정도 됐으려나? 결혼은 했어? 했지 당연히. 사위가 집은 고만고만한데 다정해. 꽤 오래 사귄 커플이야. 고등학교 선배인데 손끝 하나 안 대고 결혼했어. 나처럼 이상한 놈한테 홀랑 빠져서 한 방에 인생 말아먹은 엄마 딸 치고는 아주 조신하게 시집갔어. 내가 체리 결혼식 날 지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와서 사람 시켜서 그 인간 찾아서 묻어버릴라다 참았다. 다 지난 일 나도 잊으려고. 지도 사람이면 이젠 안 그러겠지. 여전하던데? 우리 미진이 비서학과 나와서 사장 비서실에서 일하는데 그 사장 친구라고 상무 하나가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추궁거린다는데, 지금 미진이가 그놈한테 걸려서 살이 쭉쭉 빠졌단 말이야. 아들놈이 건장한 남자친구 있는 척하면 떨어져 나갈 거래서 후배 하나 섭외했는데 지금은 갖은 트집 다 잡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눈치를 준대. 그런데 엊그제인가 미진이가 영화 보여준 데서 회사 갔다가 그 치를 만났어. 내가 딸 같은 애 어쩌고 하니까 자기는 자식은커녕 딸 없다고 정색을 하는데 가만 보니 그 인간이야. 내가 80억 번 김진숙이 아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발뺌하더니
호텔 신라 약혼식은 기억하더라고. 딱 걸렸지 뭐. 뭐야, 날 모른다고 했어? 자식도 없대? 이 빌어먹을 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더니 그 나이에 네 딸한테 작업치고 그 지롤링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미진이 네 딸보다도 어리잖니. 야, 그때 밟아놨어야 했어. 정신 차리기는커녕 하나도 안 변했더라. 체리가 그 사람 보기 전에 뭘 어떻게 손 써야 하지 않니? 나 너무 열받는데 힘이 없어서. 진숙이는 남은 맥주를 한 입에 털어넣더니 그 인간 있는 회사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제 내가 알아봐서 겁나서 출근을 안 했는지 미진이에게 연락은 없었지만 회사를 가르쳐 줄 겸 간 와중에 퇴근 앞두고 그 인간이 들어와서 애붙들고 꼬치꼬치 나에 대해 묻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궁금해하는 거 차근히 알려줘라 하며 우리는 속력을 냈고 그렇게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숙이는 그 인간이 나오자마자 마구 뛰어나가 그 자리에서 뺨을 올려붙이고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진숙이가 이자와 헤어지며 정확히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남자는 얼굴이 허해지며 무척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때 너 죽을 거 살려준 거 잊었냐? 우리 아버지가 너 정말로 묻으려고 한 거 그래도 애기 아빠라 내가 살려달라고 빌 때 네가 뭘 했냐?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딸보다도 어린 직원한테 그러고 다녀? 아니 여긴 어떡해. 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야, 30년도 더 지난 40년 돼가. 내가 나이는 있어도 지금 싱글인데 그때랑 같냐? 남녀간의 나이차가 뭐라고. 다 지난 일이야. 네 말대로 애 앞에 얼씬도 않고 살았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러는 거야? 나도 예전 같지 않다. 방귀 깨나 낀다고.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재수없는 여자야. 그 시대에 파혼당하고 결혼도 않고 애 낳은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랬지. 내가 철이 없어서 부모가 반대하는 놈 좋다고 우겨서 분에 넘치는 약혼식하고 결국 결혼식에 너 뒷바라지 하다가 버림받은 여자가 애 업고 와서 울고불고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깨져서 대망신 당했지. 그게 내가 파혼당한 거냐? 네가 파혼당한 거지? 그리고 나 임신해 있는 동안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 2번이나 했잖아 너. 나는 네가 버린 그 여자처럼 새 여자 집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분해하니까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너 잡아와서 끝내려는 거 살려줬더니 하나도 안 달라졌네. 네가 망친 여자가 내가 아는 것만 넷인데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망쳐놨겠어. 뒤질 것이 여기서 내 친구 딸한테 추궁거려? 이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제라도 아비 노릇할 수가 있어. 건드리지 말라고. 친자 확인 소송 한번 해볼까? 난 아쉬울 거 없어. 핏줄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고 내가 양육권 뺏어오면 어쩌려고 이러시나 몰라? 연병하네. 야, 걔 나이가 34인데 무슨 양육권을 뺏어. 이거 정신 놨네. 야, 현실을 살아 이 자식아. 너 환갑 넘었어. 나이값 좀 하라고. 등신 같은 거 사. 이 회사 사장하고 친구라며 어디 두고 봐. 네가 백 이용해서 그러고 다니면 나도 백 이용해서 너 같은 놈 이 나라서 발 붙이고 못 살게 할 거니까. 미리 말하지만 남편한테 네가 우리 딸 뺏어가려고 한다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나는 장담 못해. 알아서 하고. 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김진수.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모양 빠지게. 오케이, 갈 때까지 가겠다 이거지? 바라던 바야 나도. 우리 남편이 너한테 이 엄청 갈았는데 드디어 기회 생겼네. 한번 해봐 어디. 진숙이와 대판 말싸움을 하던 그 사람은 기세에 눌렸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오해라고 사과를 했지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임이 분명했습니다. 짐작컨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던 데다 담배 피러 나온 사원 몇몇이 소문 퍼뜨리려고 얼른 올라가자 애가 달아서 하는 소리였죠. 이미 소문이 안 좋게 났던 인간이라 편드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이제야 밝혀진 발바리의 행적을 알리려고 신나서 올라갔답니다. 저는 괜히 제 딸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진숙이를 들쑤신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은 데다 당장 부모님 평판이 걱정되어서
저놈에게 피해를 보고도 찍소리를 못하고 그저 아이 양육권이나 이를 빌미로 돈 뜯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후련하답니다. 걱정 말라고 제 딸 미진이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장담하는 진숙이는 아까 욕하고 쥐어뜯던 아줌마에서 다시 우아한 사모님으로 돌아와 남편분에게 어디에 있는 삼풍지주 건설 임원진을 파악해달라고 전화를 넣었답니다. 이렇게만 해도 눈치 빠른 남편이 알 거라고 저 자식 이제 뒤졌다며 퇴근하는 미진이 데리고 밥까지 사주며 위로를 했답니다. 딸 미진이도 상무가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는 체리 아버지인 걸 알고 어찌나 놀라던지요. 진숙이 남편이 어떻게 힘을 썼는가는 몰라도 임원진에서 상무는 소리 소문 없이 잘렸습니다. 아무래도 문제 소지가 많은 인물이 친구 딸한테 찍적거리고 남자친구 있다는 말에 인신공격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장이 위기감을 느낀 듯합니다. 사장이 특별히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미진이는 그냥 사표 내고 나왔어요. 결국 끼리끼리라 이력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방조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미진이는 체리 시집갔다는 말에 늦게나마 전화로 축하 인사하며 다시 왕래하더니 지금 체리 남편 친구하고 만나는 눈치입니다. 실업급여가 문제겠습니까? 친구 하나 잘 둬서 딸도 구하고 좋은 사위였게 생겼는데 이 일 이후 진숙이와 더 돈독해져서 자주 만나는데 저하고 있으면 고상한 척 안 해도 되어서 너무 편하답니다. 진숙이는 저하고 머리에 수건 착 두르고 찜질방 가서 노닥노닥 맥반석 달걀 까먹는 게 연회비 1,000만 원 넘는 고급 스파보다 훨씬 좋고 편하다네요. 다른 친구들은 결혼식에서 그 난리난 후로 지금 아무리 고성을 떨어도 뭔가 기죽는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게 없답니다. 아무튼 그 못된 버릇 여전한 남자 덕에 저는 다시 친구를 찾아서 감사하긴 한데요. 남자들 아무리 잘났다는 착각하며 살아도 제발 양심적으로 들이댈 여자, 그래서는 안 될 여자 구별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처럼 순진한 아가씨들은 결국 자기가 아버지 또래가 추궁거릴 수준밖에 안 되나 그 자체로 상처받거든요. 제발 남의 귀한 딸 후려치지 마시고 과거 몹쓸 짓한 여자분들께 사과하는 김에 식사 대접이나 하며 업 닦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진숙이 같은 여자야 치를 떨지만 애 없고 결혼식장 뛰쳐 들어온 여자는 아직도 기다릴지요. 책임도 안 질 아이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자식 없다고 우겨대던 뻔뻔한 면상 다시 안 보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